회사 때려치우고 편의점이나 차려볼까? 안녕하세요. 편의점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제가 편의점 운영하면서 짬짬이 편의점 관련해서 영상을 좀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편의점 첫 번째 시간, 회사 때려치우고 편의점이나 차려볼까? 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달을 고민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편의점을 시작한 지 이제 거의 반년 다 돼 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편의점에 관심을 가져서 접근하셨을 분들이 대다수일, 일단 그런 용기에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편의점이란 직종을 우습게 보고, 동네 할아버지가 그냥 예전에 구멍가게 슈퍼마켓에 TV 보면서 앉아 있다가 뭐 손님 오면 계산해주고 이런 거 보면 진짜 누구나 다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랑 다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백화점도 소매업이고 편의점도 소매업입니다. 다 같은 소매업이라고요. 규모만 달랐지 어떻게 물건 하나 더 팔까, 그 원리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편의점 창업하시는 선배님들이 보고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저희 주관적인 생각인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점 유념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편의점이란 업종을 선택한 이유를 먼저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는 치킨, 빵, 고깃집 등등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할인 매장. 요런 업종은 지금 이 순간도 누구는 창업을 하고 싶어서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런 것들을 조금은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어렵게 창업을 해서 폐업하는 사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있습니다. 저는 먼저 고려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먼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이 나눠질 겁니다. 거기서 생각하자면 편의점이 약간 더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식당이나 치킨집 이런 것들도 다 소액으로도 할 수는 있고 메이커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명히 금액 차이는 존재합니다. 저도 처음에 요식업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식업을 생각했었는데 경험이 전무해서 선뜻 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용기를 내고 하는데, 덜컥 나름대로 쌈짓돈 다 털어서 했는데 제대로 할 줄도 모르고 운영도 안 되고 매출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냥 말아먹는 거잖아요. 요식업은 과감하게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전문직 일을 하다가 이거를 하다 보니까 기술이 없잖아요. 일반 회사 다니는 분들, 퇴직을 하셔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기술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접근하게 된 게 가맹 프랜차이즈 쪽이었어요. 기술이 없어도 접근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매뉴얼대로 하면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한 게 가맹점 프랜차이즈예요. 나중에 점점점 전문가가 되다 보면은 이제 이것도 가맹비로 빠져나가는 것도 무시 못하겠고,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편의점은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최소 5천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게 편의점인 것 같아요. 가게 보증금, 물품대, 가맹비, 권리금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케바케예요. 권리금이 많이 형성되는 데는 그만큼
돈이 더 많이 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데에는 매출액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 데일 겁니다. 왜냐? 매출이 잘 발생하는데 권리금이 형성 안 될 이유가 없거든요. 다른 업종에 비해 창업비용이 싸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인테리어 짓기 시설 비용이 빠진 비용이 있기 때문에 편의점이 상대적으로 싸게 칩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제가 최소 5천이면 시작할 수 있다고 했는데, 분명히 케바케예요. 위치와 장소에 따라 상권에 따라 다른데, 뭐 최소 잡으면 한 5천 정도에는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서 지금 시설 짓기 인테리어 비용이 빠져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구분되냐면, 저는 편의점밖에 안 해봐서 나머지 프랜차이즈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가맹 계약을 합니다. 가맹 계약은 신규 점포인 경우에 5년 계약 단위로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5년 계약 단위로 이루어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뭐 물품대 그다음에 가맹비 이런 걸 제외하고 인테리어 시설 짓기 비용이라는 게 일단은 그 본사에서 가맹 그 본사에서 예를 들어 CU 뭐 GS 뭐 이마트 뭐 세븐일레븐 등등 본사에서 인테리어 비용하고 그 시설 짓기 비용을 전부 다 댑니다. 그게 얼마가 되는지는 매장 규모에 따라 다르겠죠. 조그만 데도 있을 거고 넓은 데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뭐 대충 뭐 한 몇천에서 뭐 억 단위로 들겠죠. 근데 그거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가맹 계약 시 5년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5년 동안 그거를 5년 동안 제가 운영을 하면 다 감세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 1억이 시설 짓기 비용으로 들었다 칩시다. 1억이 들었는데 제가 5년 동안 운영 다 하면 그게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진다고요. 그런데 제가 5년 계약했는데 1년만 운영하고 4년은 제가 그냥 파기를 했어요. 계약 파기를. 그러면 5년 동안 1억이 들었다고 치면 1년만 하고 4년은 제가 포기했으니까 8천만 원을 물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편의점 하는 사람들이 뭐 노예 계약을 했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파기를 하지 못한다는 거. 가장 좋은 거는 양수도로 넘기는 게 가장 좋겠는데, 양수도도 어느 정도 매출이 받쳐줘야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겨나지, 매출이 발생 안 되는데 어느 누가 그 밑지는 장사 하려고 덤비겠습니까? 일단 그 내용 말씀드립니다. 양수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막 어떤 신규점 개설한 점포가 뭐 운영을 하다가 뭐 개인 사정에 의해서나 아니면 뭐 이렇게 계산기 두드려 봤는데 안 나가고 아예 빨리 포기해야겠다 해서 내가 다 물고 포기한다 뭐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양수도 같은 경우에는 5년 최초 신규점을 5년 계약했는데 2년 하고 죄송합니다. 매장에서 전화가 와서 통화 좀 하느라 끊었다 다시 갑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지? 제가 메모를 좀 해놨어요. 얘기 뭐 원활하게 좀 하려고. 자, 아까 제가 그 시설 짓기 인테리어 비용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약금 이제 그런 폐점을 했을 시 그런 부분이 존재하기에 창업하실 때 신중하셔야 되고 많이 알아봐야 됩니다. 사회가 다 그렇듯이 제가 선택한 거 누가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본인이 발품 팔아가면서 공부해가면서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편의점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누가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 제가 하는 매장이 좋은 매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직장 퇴사하기 전에 주말마다 나름대로 근처에 각 도시마다 이렇게 매물 보면서 다녔습니다. 자, 그럼 직장인의 삶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퇴직은 아니지, 퇴사하고 6개월이 흘렀는데요. 그 직장인의 삶이 따뜻한 밥 먹고 따박따박 한 달 나오는 월급 받아가면서 계획하에 사는 게 그게 직장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다들 그렇게 사실 겁니다. 뭐 특별하게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못 버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하는 만큼 버는 거고, 제가 이래 생각해 보면 돈 많이 받으면 그만큼 스트레스 받고 고생하는 거고, 적게 받으면 그만큼 한량하게 일하는 겁니다. 물론 또 다른 상황도 있겠죠. 조금 고생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직장 다니면 한 달 월급 나오니까 어떻게든 뭐 시간 때우고 뭐 한 소리 듣고 뭐 시킨 거 하고 하다 보면 또 한 달 지나가고, 또 그 지나가다 보면 월급 나오고, 또 그 월급으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주말에 놀러도 다니고, 그게 직장 생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자영업이란 걸 해보니까 어떤가 궁금하시죠? 일단 벌이는 직장 다닐 때보다는 못해요. 진작에 때려치우길 잘했다는 생각은 정말 많이 듭니다. 저도 약간 성격상 약간 공무원을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저도 약간 좀 틀에 박혀서 그런 생활에 되게 익숙해져 있는 삶을 살았는데요. 막연히 직장에 사표 내고 나가면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막연한 불안감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또 나름대로 좀 준비한다고 붙이는 부분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기는 있었지만, 아직 뭐 안정화된 건 아닙니다.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근데 그 당시에 준비할 때는 다 모르는 것들이니까, 제가 이거 시작하려는 것도 그렇고 계약도 그렇고 뭐 좀 낯서니까 뭐든지 다 조심스러웠어요. 세상에 다 도둑놈이라잖아요. 그런, 일단 약간 보수적으로 약간 경계심을 가지고. 근데 지나고 나면 다 그런 과정이 있었는 건데 되게 좀 그랬다는 거. 근데 그런 과정 또한 거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제가 뭐 이런 일을 뭐 수십 년 했으면은 그게 뭐 익숙해서 많이 그게 그런 거다 하고 대충 하는데, 저는 계약서도 다 외워버렸어요. 저희 가맹계약 나눠주잖아요. 계약서도 다 외우고. 제가 편의점 양수도 계약을 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업체의 개발 담당자들은 오늘 또 신규 개발을 위해 힘쓰겠지만, 제가 양수도를 처음부터 생각한 이유는 무조건 제가 생각하는 매출 및 이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였어요. 제가 뭐 나중에 보여줄 기회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준비하면서 저도 엑셀 파일로 각 매장들마다 컨디션 체크를 다 했어요. 여기는 일매출이 얼마고 평균 이익률이 얼마고 그 다음에 뭐 객수가 얼마고, 그런 걸 다 나름대로 분석을 다 해서 정리를 다 했었어요. 아, 그러면 이쪽 매장 가보니까 여기는 대충 얼마 벌겠다, 저기는 얼마 벌겠다, 그게 대충 나와요. 어바웃으로. 요즘 저도 유튜브로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대충 계산하는 방법 따라가 보면 얼추 맞아요. 크게 어긋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매장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상권의 차이는 있겠지만 6개월 지금 운영했는데 매출 기복은 거의 없습니다. 편의점은 특징상 겨울이 비수기입니다. 여름이 성수기예요. 왜냐? 음료나 아이스크림 같은 게 마진율이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년 여름을 더 기대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요즘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다시피 편의점이 지금 거의 포화 상태예요. 거의 시청하시는 분들 동네 주변 보시더라도 한 블럭 지나면 편의점이 다 있습니다. 그만큼 포화 상태라는 거. 그래서 양질의 우수한 점포는 저는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오더라도 가뭄에 콩나듯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사 다닐 때보다는 좀 못하다고는 했지만은 그래도 회사 다닐 때 월급이랑 거의 뭐 진배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출 기복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으니까 약간 월급 받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매출 기복이 없다는 거는 달달이 꾸준한 수익이 예상되니까 그냥 그 안에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매일매일 대충 예상 한 달 매출을 계속 체크는 하겠죠. 그렇게 하면 월급쟁이랑 별반 차이 없습니다. 계획하에 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젊으신 분들, 요즘 제가 준비할 때도 많이 그랬는데 아마 제가 끝물이었을 수도 있어요. 젊으신 분들이 편의점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진짜 그거 나쁘다고 생각 안 하고 젊었을 때 하나라도 먼저 더 해보면 막 좋은 경험 될 것 같은데, 주변에 조력자 없이 혼자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요즘 대부분 편의점은 아르바이트를 고용합니다. 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저랑 둘이 하기 때문에 굳이 따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분명히 고용을 하긴 할 겁니다. 왜냐? 안 쉬고 계속 하니까 장사 없더라고요. 하지만 혼자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계약을 24시간 계약을 하지 않고 18시간 계약을 했습니다. 야간을 안 하는 거죠. 이 동네가 야간 밤 10시만 돼도 조용합니다. 그래서 굳이 할 필요도 없고, 그 1시간에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거 벌려고 굳이 사람 써가면서 하는 구조는 아닌 것 같고, 요즘 시간당 시급이 10,000원 이상을 하잖아요. 그래 잘 계산해 보시면 저녁 한창 피크 때 말고 평소에 시간당 10,000원 뽑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객수만 받쳐주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것도 어려운 매장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바를 뽑습니까? 단지 알바가 필요한 거는 제가 조금 휴식하려면 고용을 해서 그 몇 시간을 채워주는 그런 개념, 아니면 제가 주말에 쉴 때 주말 알바를 구한다든지 그런 개념이면 모르겠는데, 저희 매장도 그래 장사가 잘 되는 매장이 아니라서 지금 제가 계산기 두드려 봐도 사람 고용하면은 남는 게 없는 그런 매장입니다. 그렇게 주변에 보면 저보다 연세가 되시는 경영주님이 부부가 운영하는 매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알바를 고용하려면 저희 계산상으로는 일매출 한 150 정도 나와야지 그래도 사람 정도 고용해서 좀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하는 내가 편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데 그 대신 수익을 좀 포기는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누구 수익의 기준 정도는 서로 다르니까 그거는 알아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정말 관심 있어서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직장 다니면서 자영업자가 되어 보니까 평생 직장도 없을 뿐더러 저 또한 전공 살리는 것도 별반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세상에는 넓고 할 거는 되게 많아요. 단지 두려움 때문에 못하고 하는 거지, 닥치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안 해본 것들을 해본다는 건 정말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설레이고 좀 스트레스는 받지만 그런 새로운 것을 해본다는 건 저는 정말 조금 설레어요. 더 능력이 되면 더 많은 거 해보고 싶은데, 회사 다닐 때 아침 월요일만 되면 찌들어 갖고 주말에 잘 쉬고 와도 월요일만 되면 막 찌들어서 금요일 토요일 금요일까지, 요즘 주 5일이니까 토요일 일요일 쉬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쉬다 보니까 주중에 일이 더 많아져요. 그래 막 찌들어오고 스트레스 받고 막 짜증나고. 저 또한 다른 거를 항상 매일매일 시간 날 때마다 잡생각일 수는 있지만 또 다른 걸 해볼 뭔가 있을까 하면서 맨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유튜브도 아직 구독자가 이제 303명입니다. 중간에 하다가 중간에 쉬다가 뭐 이랬는데, 이것도 꾸준히 이제 해보려고요. 1000명이 되어야 뭐 이제 수익 창출 조건이 된다는데, 아직 택도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왕 하려고 하는 거 도전하세요. 편의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영업하면 실바에 돈 벌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한 부분도 많은데, 다음엔 부정적인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영상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너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앞으로 내가 먹고 살 일인데 뭐 그런 건 당연한 거지만, 너무 조심조심 하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한 번씩 저지를 때도 있어야 됩니다. 결단을 내리십시오. 오늘은 너무 겉핥기식으로 제가 편의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편의점이 됐든 닭집, 치킨집이 됐든 뭐 아니면 뭐 빵집이 됐든 해보세요. 그래도 사먹은 사람 사먹습니다. 아무튼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화이팅 하십시오.